지난 12월 29일 쿠팡이 발표한 숫자가 있어요. 1조 6,850억 원. 이 소식이 나가자 시장에서는 쿠팡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거액 보상, 책임 인정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 하나가 있어요. 5만 원은 정말 5만 원일까요? 지금 우리가 받게 되는 보상이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이용권 중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겨우 5천 원이라는 거요. 오늘은 쿠팡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이 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6월으로 돌려가 봅시다. 중국 국적의 쿠팡 퇴직 직원이 탈취한 마스터키로 약 3,300만 개의 쿠팡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계속 외부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침묵이었어요. 무려 6개월간 쿠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부에 신고하지도 않고, 보안을 강화하지도 않고, 단지 침묵만 했어요. 이 기간 동안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11월 25일, 성탄절 때를 타서 여론이 분산될 시점에 쿠팡이 뭘 합니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모든 불법 접속 장치를 회수했고 외부 전송이 없었다. 마치 자신들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뉘앙스죠. 그런데 경찰청은 즉시 반박해요. 협의가 없었다고. 11월 29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을 공식 통지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처음 발표한 피해 규모는 4,500건의 노출이었어요. 극도로 축소된 수치였죠. 나중에 수정돼서 3,370만 건의 유출로 바뀌지만 이미 피해 규모가 왜곡된 상태로 언론에 나가고 국민들 머릿속에 들어간 후였어요. 그러자 국가가 움직였어요. 박대준 대표의 공개 사과가 나오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1인당 20만 원.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미국에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특별검사팀이 구성돼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섰어요. 압력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12월 10일 박대준 전 대표가 물러나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인 해롤드 로저스가 임시대표로 임명돼요. 생각해보세요. 왜 미국 변호사를 임시대표로 세웠을까요? 이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돼요. 경영 책임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법무 전문가를 앞에 세우는 거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가 요청한 500여 건의 자료 중에 쿠팡은 1% 미만만 제출해요. 핵심 경영진들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통보해요. 협력을 거부하는 거죠. 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통과시킨 법안이 있어요. 쿠팡 대응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쿠팡의 2023년 매출이 약 30조 원이었으니까 최대 3조 원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쿠팡에는 악몽이 된 거죠. 그리고 딱 14일 뒤인 12월 29일 쿠팡이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급히 발표해요.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3조 원의 과징금이 다가오니까 서둘러서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핵심이에요. 이 5만 원이 정말 5만 원일까요? 보상안의 구성을 보면 쿠팡 전상품 로켓 배송 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명품 플랫폼 2만 원, 총 5만 원. 숫자상으로는 5만 원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쿠팡 트래블에 2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호텔? 하루에 최소 8만 원대예요. 항공권? 수십만 원이에요. 2만 원만으로는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5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을 사면서 이 2만 원을 할인받아야 해요. 나머지 30만 원은 자기 돈으로 내는 거죠. 알럭스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플랫폼이거든요. 루이비통 가방? 수백만 원. 에르메스 목걸이? 수십만 원대. 2만 원 할인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요. 추가 지출 없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쿠팡 전 상품에 5천 원. 이게 끝이에요. 실제 무조건적 보상액은 겨우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1조 6천억 보상안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쿠폰이라는 거죠.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으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생활비로 쓸 수도 보안 강화에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쿠팡 이용권은 달라요. 쿠팡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객이 쿠폰을 쓰려면 다시 쿠팡에 접속해야 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야 해요. 결국 돈은 다시 쿠팡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발급된 쿠폰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업계에서는 선물 카드나 이용권의 미사용률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사용 조건이 복잡하거나 사용처가 제한적일수록 더 그렇죠.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같은 이용권들은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요. 추가 지출이 필수니까요. 이런 조건 속에서 실제 사용률은 전체 발급액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만약 그렇다면 3,370만 명이 받은 쿠폰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게 30% 정도라면 쿠팡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그 30%도 쿠팡 내부에서 소비되면서 다시 쿠팡의 매출과 수수료가 되는 구조예요. 즉, 쿠팡은 돈을 쓴 게 아니라 자기 플랫폼 내에서 거래를 만들어낸 것뿐이라는 거죠. 쿠팡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객들이 5만 원 쿠폰을 받고 플랫폼에 들어올 때 뭐가 일어날까? 쿠팡이츠에 들어왔는데 배달 음식 한두 끼 추가로 시켜 먹고 쿠팡 전 상품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사고 혹시 여행을 생각 중인 사람은 쿠팡 트랩을 구경하고 이거 뭐라고 하나요? 보상이 아니라 고객 재확보 마케팅이에요. 쿠팡은 이 사태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고객들을 다시 플랫폼으로 불러들이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서 쿠팡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조 6,850억 원을 보상했으니 추가 손해배상을 줄여달라. 법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보상안을 참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책임을 졌다는 명분으로 과징금 규모를 낮출 근거를 만드는 거죠. 3조 원의 과징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1조 6천억은 법적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체 타임라인을 한번 봐요. 6월 11월 은폐 기간. 조직적으로 침묵한다. 11월 25일 자체 조사 발표. 여론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11월 29일 고객 통지.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한다. 12월 10일 14일 임시 대표 선임, 청문회 불출석.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12월 15일 징벌적 과징금 법안 소위 통과. 3조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생긴다. 12월 29일 1조 6,850억 원 보상안 발표.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 순서를 보면 뭐가 명확해지나요? 쿠팡은 사건에 대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이거를 명심하세요. 쿠팡 쿠폰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고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어요.
쿠폰도 받고 소송도 진행하세요.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정부에 요구하는 거예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빠르게 통과시키고 집행해야 해요. 쿠팡의 2023년 매출 30조 원의 10%인 3조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해요. 세 번째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청문회 불출석, 국회 자료 미제출, 수사 교란 시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입국금지법 통과, 국정조사 추진, 형사 기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의 지갑은 투표권이에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기업,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는 돈을 쓰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응답이에요. 지난 12월 29일 쿠팡이 발표한 1조 6,850억 원은 현금이 아니었어요. 이용권이었고 실제 무조건적 보상액은 5천 원에 불과했고 발급된 쿠폰 중 실제 사용될 건 30% 정도였고 그것도 다시 쿠팡의 매출이 되는 구조였어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이고 책임이 아니라 전략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거대한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해요. 5만 원은 현금 5만 원이 아니고 보상은 진정한 보상이 아니며 책임은 진정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